이번에는 아까는 소송을 해도 법정까지 가지 않고 서로 협상을 했죠. 그럼 협상이 끝나자마자 그냥 소를 취하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소장을 집어넣어서 협상이 안 돼가지고 법원까지 가게끔 된 사례입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조정으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정을 하게끔 되면은 이제 그 판사님이 중개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조정을 하게끔 되는 건데 우리 조정을 하게끔 됐을 때는 상대편은 저걸 봐서 조금 양보를 할 마음도 이제 가져야지 조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멀쩡한 건물을 왜 험합니까? 하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자, 보십시오. 2014 6295 토지만 매각입니다.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에 있는데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만 가격이 5,100만 원인데 3,200까지 떨어진 것을 3,5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누가 낙찰을 받았죠? 김희주 이사님이라고. 아니 이게 우리 그 공투에 시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게 뭐냐면 아니 이제 그러면 제가 현장을 다닐 때 답사를 다닐 때 뭐 김주 이사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현장 답사를 같이 가거든요. 가면 이제 물건이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발표하지 않고 내가 좀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자. 하고 뭐 우리 김 이사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놓고 이제 잔금 허가가 나오고 잔금 날짜가 나오니까 이제 같이 술 먹으면서 끝나면 술 먹으면서 내가 이거 낙찰 받았는데 잔금 같이 낼 사람 그러다 보니까 술 먹다가 어떤 건데 뭐 내가 이렇게 낙찰 받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 경매 학원에서 20년 있던 사람이 낙찰 받았다 그러면 좋은 거 받았어 나쁜 거 받았어? 좋은 거 받았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나도 잔금 같이 낼게. 그래갖고 술 먹으면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잔금 낼 때 당신이 이름으로 했지만은 잔금 낼 때 같이 내서 우리 같이 하는 걸로 하자 해갖고 잔금을 같이 내고 같이 나서 같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공투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 낙찰을 받아놓고 낙찰 받아놓은 거를 설명을 하게끔 되면 그때 그거 괜찮다고 싶은 생각이 들면 공투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투라고 해갖고 낙찰 받기도 전에 먼저 돈을 걷는 공투를 했는 것이 그건 실패를 가더라고요. 그냥 계약금 가지고 낙찰을 받아놓고 마음에 들으면 잔금을 낼 때 같이 공투 모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신 사장님을 뵙자고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제가 공투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공투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방빼기 내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난 한 2억 정도를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한 1억 2천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그 공투를 조금 더 애월 거를 모집을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조금 더 애월 거. 그래서 이제 애월 거에서 조금 더 모집을 해서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건데 그 애월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 수익이 많이 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것마다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공투는 낙찰 받기 전에 공투에 돈을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설명을 다 듣고 가격이나 낙찰 받은 게 다 보고 괜찮다 그럴 때 잔금 낼 때 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잔금 낸 사람들끼리 모여서 뒷마무리를 같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것이 현재 공투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시초가 그렇게 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현장 답사를 간 겁니다. 이게 보면, 현장 답사 보면 여기 이 누구가 있죠? 근데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땅만 경매로 나왔다 그랬죠?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근데 건축물 관리대장은 이성기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성기라는 분이 문패도 있어요, 집에. 아주 오랫동안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은, 땅은 종중 땅인 것 같아요. 그 종중 땅에다가 이분이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땅이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을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그 법정상권이 없는 건물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창고가 있죠? 그 다음에 태양열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은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농작물을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현장을 답사를 문제,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현장 답사를 먼저 갔지 않습니까? 간 사람 중에서 한 명이 현장 답사를 아주 잘 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먼저 번에 한번 술 먹을 때 한번 같이 와서 한번 술 먹었던 걸로 했는데, 이날도 세이서 현장 답사를 갔는데, 나는 다 보고 다 보고 옆에도 앞도 다 보고 갈 때가 됐는데, 다 보고도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현장 답사를 같이 간 그 한 사람이 오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한 10분, 15분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서 오더라고. 근데 물어봤어.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이 집에 대해서 옆집에 그 뭐 누군가를 물어봐가지고 다 조사를 끝낸 것 같다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현장 답사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집에 대한 내막을 알고 오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죠. 보니까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갔다 와서 찬성해. 제가 옆집 가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알아봤더니 여기에 어떤 저기 뭐야 나이 드신 그 아버님하고 여자분이 살고 계신데 60대에 살고 계신데, 여자분은 몇 달 전에 tumor 맞아서 병원에 가 있고, 남자분은 여기서 지금 사과 과수원을 하고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둘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이게 지금 옆집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 알아낸 정보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사과를 따서 관리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 사과를 땄으면은 냉장시키는 저장고고, 창문이 있고, 여기 뭐 집이 있는 그런 거지, 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왜? 경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보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아갔습니다. 여기 찾아갔죠. 여기 앞에 가서 여기한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옆집 말 맞다나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시는 남자분이 문을 이렇게 열더니 어떻게 왔어? 아, 예. 여기 땅 낙찰 받았습니다. 집 낙찰 받았습니다. 했더니 응, 그래? 나도 알고 있어. 자네들 뭐 땅만 받은 거지? 아, 예, 그렇습니다. 맞아. 건물은 내 거야.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랬을 때 제가 그분하고 논쟁할 필요가 없고 아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도 물론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들한테다가 전화를 한번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십시오. 그 노인냐고 얘기할 게 없잖아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했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 전화번호 적어놓고 꼭 좀 전화를 해달라고 하십시오. 해갖고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왔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 전 누군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런데요. 그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건축물 관리장도 있고 등기부등본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시라고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아들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여기 정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부등본도 다 있고 건축물 다 있는 건물이지 그건 뭐가 건물 아닙니다. 근데 뭐 땅만 사셨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정 사건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전화 한번 주시죠.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근데 한번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근데 전화가 와, 안 와? 안 와. 다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글쎄요, 뭐, 그렇게 하는데,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6월 1일 날인가 현충일 날 같이 형제들이 좀 만나는데요. 그날 한번 만나서 의논하고 전화 한번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전화가 와, 안 와? 안 오죠.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공식 건물이 있고 등기부등본은 다 있다. 근데 무허가 건물도 아니다. 근데 뭐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할 수 없이 어떤다? 소송을 넣은 겁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존을 줘라. 그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한 자리에 같이 그 노인네하고 전문 사람하고 아들하고 같이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이제 원고 김주 씨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피고 이기성 씨 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판사님은 얘기 안 하고 이거는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조정 괜찮습니까? 예. 몇 월 며칠 날 조정 괜찮습니까? 미 씨? 예. 그럼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면 무변론 승이고 나왔다고 하니까 뭐 말 들어보고 얘기가 없어. 그냥 뭐야? 조정이에요. 그 조정을 한 데 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김희주라는 분한테 이름으로 낙찰 받았죠. 조정을 제가 같이 갔거든요. 그럼 조정실에 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장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데도 있고 누구라고는 그 제3자입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있고 그 앞에 옆에 앉아서 방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쪽에 어디야 안동인가 어디를 갔더니 앉아서 하시는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마다 그 재량에 의해서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편이 이제 왔는데 이렇게 그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그 남자 부부가 왔어. 부부가 와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고 앉았는데 나는 부부가 아니고 애인 사이인 줄 알았어. 그러면서 싸우면서 웃고 깨끗하면서 지금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인하고 왔나? 하고 왔나? 지금 이상하다 싶은 분위기가 그래갖고. 조금 있다가 이제 조정실에서 원고 피고 다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 예,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십시오. 들어왔는데, 이제 원고 측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누구 왔습니다. 누구는 누굽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데 이제 여기 하고 같이 동행하고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여기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들 누굽니다.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부인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지간에 저렇게, 그러구나. 나는 그때 알았어, 이제. 그렇게 해서 안쪽에 딱 하고 나니까, 판사님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 주인이 땅을 사는 걸로 조정을 하려고 오늘 한 것인데 오늘 조정을 도와주실 조정면 누구십니다. 같이 협의를 잘해서
조정을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판사님은 탓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정을 하면 판사님이 직접 조정하는 데가 있고, 조정이 많은 곳에서는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은 조정위원하고 판사하고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판사님만 조정을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정위원만 나와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십 번을 다녀보다 보니까 다 법원마다 룰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조정이 많은 곳에 있는 재판정에는 조정위원이 있고, 조정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이 없다 보니까 판사님이 직접 해요. 그렇지 않고 가끔가다 있는 경우에는 필요할 때만 조정위원 불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경우인데 조정위원을 특별히 한 번씩 필요한 때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더니 아주, 제가 보면 여태까지 제가 조정을 수십 번 갔는데 제일 조정을 잘하는 곳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정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앞에다 놓고 이 조정했던 걸 설명하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조정하는 데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도록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것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좀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일 먼저 우선 땅 주인은 잠시만 나가 계십시오. 나왔죠? 그때부터 제가 그 조정위원이 그 건물 주인한테 다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법정상권이 등기부 등본이 있고 건축물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땅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판결로 가게끔 됐을 때는 법에 의해서 건물을 어떤다? 철거해야 되고 쥐를 내놔야 되는 것이 당신 입장이다.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딱 등기부 등본도 있고 건축물 관중 다 있어 하고 버티다가, 그때 그 조정위원들이 다 하는 얘기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알고 이제 나오더니 그때까지 웃고 까불고 하더니 얼굴이 이렇게 잡고 나오더니 땅 주인들이 들어오시래요 그러는 거야. 또 언제 땅 주인 들어갔죠. 이번에는 아까는 우리를 내보내고 누구를 겁수를 줬냐면은 건물 주인이 불리한 얘기만 다 했죠. 이번에는 건물 주인 내보내고 땅 주인이 불리한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살펴봤더니, 이게 건물이 있고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건물은 법정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하게끔 됐을 때는 철거를 할 수 있을 거는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철거해 봐야 여기 지적상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이거 맹지 있는 땅입니다. 이거. 여기 지적도에 도로 없잖아요. 이 땅인데, 이 집이고.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허물고 나면은 집을 질 수 없는 아무 짝에다 못 쓸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주장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협조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보면 이 사람이 가장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먹혔을 텐데 나한테는 그게 안 먹히는 거죠. 그거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음성군 조례에는 건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을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현황도로 갖고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음성군 조례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은 조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변을 안 하고, 그러면은 건물을 살 마음은 있습니까? 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건물을 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땅을 파실 마음은 있습니까?
적당한 가격에만 맞다면 팔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네요. 알았습니다. 그럼 건물 주인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건물 주인이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 땅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땅 주인은 건물을 살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대신 땅 주인이 건물 주인한테 팔 마음은 있다고 하는데 건물 주인은 땅을 사실 마음이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건물 주인이 가격이 맞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사과밭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격만 맞는다면은 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그러면 가격을 말씀해 줘야 되는데 지금 땅 주인 얼마에 파실 예정이십니까? 한 분 좀 말씀해 보시죠. 먼저. 저는 얘기를 했죠. 감정가에다가 한 200만 원만 더 주신다면은 그런 정도면 내가 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거기에 조정위원이 건물 주인한테다가 겁을 다 줬죠. 그러니까 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많이 달래면 어떻게 할까? 얼마를 깎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정가 200만 원 더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로 그런 정도라면은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있던 여자가 면서 그래도 조금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걸 비싸게 부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여자 입장에서 한번 던져볼만 하죠. 아니에요? 미츠바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만약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위로금으로 별도로 주신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생각해서 깎아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잠깐 하고 조정위원이 잠깐 지금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십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십니까? 아니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은 가격대로 결정하고 위로금으로 별도로 얼마를 좀 받겠다는 얘기지 다운계약서 쓰자는 얘기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변명을 했죠. 그랬더니 여기가 어딘데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그 말씀 하지 말고. 자,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렇지만 자, 건물 주인 사시겠습니까? 조금 깎아준다면요. 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요. 그러면 어떤다? 조정이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다? 그 실내 왜 전화기 있죠? 군에 전화를 오나? 그렇게 들더니 판사님 저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바로 판사님이 들어오더라고. 판사님인데 조정이 잘 끝나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조정한 대로 판결문을 내릴 텐데 판결문에 가격을 적어드릴까요? 아니면 적지 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판사님은 조정을 끝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정 끝났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가격을 판결문에 적어드릴까요? 안 적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는 CCTV로 우리 얘기 다 듣고 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내가 보니까. 우리 탐정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격은
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판결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판결문 받은 거는 한 열흘 있다 받았고, 사실은 그러면 가서 계약합시다 해갖고, 사실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그 법원 왜 민원실 있죠? 예. 민원실에 거기 가가지고, 우리 저기 누구 보고 가서 계약서, 문방구 가서 계약서 하나 사오라 그래갖고, 그 앞에 법원 앞에 문방구 가서 부동산 계약서 한 쓰고,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한 걸 어떤다? 500만 원 깎고, 별도로 돈 1000만 원 주고, 계약서 얼마나 쓴다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받고, 1000만 원 받고, 계약서 쓰고, 하고, 끝나고 나서 한 열흘 있다가 판결문이 왔어. 조정조서입니다. 조정조서. 판결문에 건 조정조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어떤다?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을 어떤다? 뭐 해서? 협의해서 매수를 협의해서 사는 걸로 한다고 해서 조정이 어떤다? 끝나버린 사례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수십 번을 조정을 하러 갔었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조정을 스탠드하게 잘한 조정이 이 조정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서로 가격을 협상하는데, 가격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한테 건물이 주인으로서 불리한 얘기만 다 하고, 땅 주인한테는 땅 주인이 불리한 얘기만 다 해갖고, 서로 어떻게 한다? 양보를 하게끔 해서 가격을 협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람의 조정의 실력이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조정한 걸 보고, 나도 만약에 조정위원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건물 주인한테 불리한 얘기나 다 끄집어낼 수 있고, 땅 주인도 다 불리한 얘기 끄집어낼 자신이 있어. 나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조정위원을 안 시켜주는 거야.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2,100만 원의 낙찰 받은 까지 7,500만 원짜리 건물을 홈으로 달라니 본인이 7,500만 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보기엔 7,500만 원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전라남도 영안구 산업 산포리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이죠. 이게 보면 3,800짜리를 1,700짜리 떠진 걸 2,100만 원에 낙찰받았죠. 낙찰받았습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은 매각 제외죠. 보면 뭐냐면 여기에 땅에다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잔뜩 지어놓은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디냐? 요 집이거든요. 요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어디냐 하면 여기 앞에가 조선소예요. 조선소가 여기 보면 아까 많이 있는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길 건너서 있는 곳에 있는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길 건너 있는 여기 집이 있죠. 여기가 숲으로 나와 있고 이게 숲이 조선소예요. 이게 조선소를 못하는 건 저기 숲으로 이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조선소 앞에가 여기 주차장이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 주차장이고 여기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된다? 월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감님이 이런 집을 무허가로 다 집어넣고 월세를 받아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땅만 낙찰을 받았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원고들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건물의 부당한 지상권이 존재하는 것은 원고들의 건물 철거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를 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원고는 이 토지를 2,600만 원 낙찰을 받고, 근데 토지 재산이 무려 5개의 동 건물이 있고, 자기가 150만 원 칠 때 뭐야? 7,5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 어떻게 한다? 허물으라고 한다. 그리고 땅 주인에게 어떻게 한다? 사용승낙서 받았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야. 땅 주인한테서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봤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없는 거야.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고 땅과 건물주인이 같았을 때 건물 지었는데 주인이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 인정하는데 땅 주인한테 사용승낙서 받았다는 것 자체는 나는 법정지상권이 없습니다를 자기가 어떤다? 법원에다가 제출한 증거서류야.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가만히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노인네죠. 그러면서 나는 돈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나는 여기서 먹고 살려면 이 땅을 어떻게 한다? 다시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싸게 줘라. 그러니까 판사님이 여기는 판사님이 직접 주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낙찰받은 수강자한테 그 얼마에 팔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하니까 얼마에 그냥 넘겨주십시오. 그 영감이면 돈도 없고 뭐 하신데 웬만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다시 살 수 있게 그랬더니 우리 수강생이 얘기한 거예요. 그 가격에 넘겨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등기 이전 하셨죠. 소송을 했죠. 양도소득세 내야죠. 그러면 그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3천 몇백만 원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몇백만 원, 2, 3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돈이 좀 남으려고 3, 400만 원 남으려면 4천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양도소득세인지 등기부인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판사님 그래요? 그럼 이렇게 내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판사님 조정한 겁니다. 보십시오. 조정사항. 원고에게 얼마인다? 2,500만 원을 지불한다. 땅값을 얼마를 주는 거예요? 2,500. 2,500 주는 거예요. 2,150만 원 주고 샀는데 2,500만 원을 준다면 등기 이전 비용까지 취등록서에다 등기 이전까지 해서 원가 딱 준 거야. 그렇죠? 별도로 든다? 400만 원 따로 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에서는 그거 다운 계약서 쓰자는 겁니까? 이렇게 난리 쳤는데, 이거는 판사님이 위로고로 별도로 주라고 아예 다운 계약서 식으로 판결문을 내려준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까 거는 조정위원이고, 이건 누구야? 판사님이 직접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판사님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런 거를 많이 가끔 가다 써먹습니다. 별도로 위로금으로 맞추십시오 하는 것이 복귀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금은 그냥 위로금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위로금을 준 거죠. 위로금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소송을 했죠. 소송 취하는 위로금으로 쓰는 겁니다. 소송을 어디다? 취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 실전 사례가 조금 있다 보면 또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맨 마지막 주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인 경우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법인으로 낙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이 받았을 땐 양도소득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지려낼게요. 이건 제가 아주 머릿속에 명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수건은 짜봐야 물 한 모금 안 떨어진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절대로 지금 이런 실수 안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게 못 모르고 했을 때에 이거를 추천해 갖고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법리상으로만 맞으면은 괜찮겠다고 한 거죠. 충청북도 괴산군 자마면 조곡리에 토지만 매각입니다. 이게 보면 뭐가 됐죠? 2300에 시작해서 1500에서 누가 1800에 미납이 됐죠. 다시 나왔죠. 980만 원까지 떨어졌, 700까지 떨어졌죠. 1000만 원에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300만 원에 많이 떨어져서 1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33%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했는데 33%가 아니라 20%까지 떨어져도 지금은 안 합니다. 이거 추천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머무르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지원 내놔라. 무변론이야. 무변론. 사실은 무변론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무변론을 할 수밖에 없죠. 무변론이었다가 이제 무변론이다 보니까 두 번은 안 나오다니까 몇 월 며칠 날 어쩐다? 판결하겠습니다. 하면 그날 이제 판결하면 끝이 나는데 딱 그 판결하기 한 일주일 전에 답장서를 하나 내면은 그 판결하는 거 어떻게 한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소송이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답변서를 내니까 바로 조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냥 같이. 조정을 하는데 조정에서 나와가지고 그분이 정말로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니가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도 들어가서 같이 주무실 방도 없을 정도로 제가 가난하게 삽니다. 너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식으로서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몰라라고 할 수는 없어갖고 제가 든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할 테니까 좀 이대로 해 주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얘기한 걸 가지고 안 된다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조건을 보십시오. 그분이 얘기한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대로 합시다. 자, 보십시오. 땅을 빌려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까지. 임차 기간, 피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날 또는 사망하는 날까지 땅을 어떤다?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든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 집에서 어떤다? 그대로 어떤다? 살게끔 하겠다. 임대차 보증금 50만 원 내겠습니다. 매월 1일에 12만 원을 들어간다? 월세로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부당이 늦금 어떤다? 6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각 건물에 관해 임대차 종료일에 증여를 하고 누구한테? 땅 주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없어서 얘기합니다. 정말 없는데 내 부모를 내가 내줄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로 어떤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됩니다. 더 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도 막 가만히 있다가 그 얘기 쭉 듣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고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무리 법리적으로 법정시한권이 없고 우리가 뭐 다 유죄하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것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들고 쳐서 이거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안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안 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로서 그러니까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건입니다. 이제 2009 타경 13963 안성시 삼승면 미장리에 대지가 몇 평이에요? 428평입니다. 대지가 428평에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 관련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기역자, 여기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이 집이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진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한 100여 년 전에 진 집이에요. 100여 년 전에 400평의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면은 예전에 보면 여기 대문이 있죠. 대문이 있으면 양옆에서 이렇게 집을 지었을 때는 땅이 많은 집은 대문 옆에 양쪽 집에가 머슴이 자는 방이고 그렇지 않고 땅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양쪽 옆에다가는 문 옆에 양쪽 옆에 마구간에 소옥이 드는 집이야. 대부분 집을 그렇게 져요. 근데 여기는 뭐 대문 있고 여기 방이 있는 집이 있다는 얘기는 머슴이 한 10명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청나게 땅이 많고 잘 살던 집인데 이런 땅이 이렇게 많은 거를 이 아들내미가 이걸 어떻게 한다? 다 해먹어갖고 이렇게 뭐야? 다 경매가 다 당합니다. 2억, 1억 2천, 뭐 1200, 뭐 여기 뭐면 6천, 뭐 1억 하고 여기는 뭐 얼마죠? 50억이에요, 50억. 얼마나 많은 거를 해먹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2010년에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일본물 다, 다른 거는 다 낙찰을 받았는데 이것만 2015년까지 5년을 끌었더라고요. 5년 동안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다? 경매로 나온 건데 제가 여기를 현장 답사를 가봤습니다. 답사를 가봤더니 70대 중반 되시는 노인네 부부가 여기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왜 이것이 2억 4천에서 1억 7천, 1억 2천까지 유찰됐냐? 안성의 삼중명이면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위치도 좋고 아주 좋아요, 보면. 왜 이렇게 된다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70대에서 80대 초반 되는 노인네들이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 명도를 해야 되죠. 명도를 해야 되는데, 80대 되는 노인네들이 부부가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중에 치매가 있다든지 아픈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인도 명령을 해도 집행관이 왔을 때에 노인네들이 있고 아프고 들어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행 불능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일당 받고 강제 집행하는데 동원된 사람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일당 받고서는 노인네 바깥으로 끄집어냈다가 다치면 어떡할 거야?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인네들이 있을 때는 잘 안 하긴데 나는 이 집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물론 내 생각이 잘못된 거지만은 그렇다 하면 내가 봤을 때 2억 4천짜리가 1억 2천까지 떨어졌으면 50%가 떨어졌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뚝 띄어가지고 노인네들 사는 집안을 얻어주면 나가 안 나가? 100만 원 준다면 안 나가도 시골에서 저기 뭐 다세대 1,000만 원 주면 얻어 못 얻어. 그럼 그걸 이상하라 그러면 가 안 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는 명도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로 한다? 한 1,000만 원. 뭐 더해서 1,500을 주더라도 여기서 한 1억 이상 남으니까 그걸로 때우는 걸로 하고 입찰에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다?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갔죠. 찾아갔습니다. 가서 여기 대문을 열고, 이 대문을 열고, 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갔어요. 이 왼쪽에, 계십니까? 하고 했더니, 웬 여자분이 한복을 입은 노인네가 나오더라고. 어떻게 왔수? 그러길래 내가, 아, 이 집을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누가 계신가 하고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턱 주저앉으면서, 숨소리가 날 정도로 털썩 주저앉더라고. 아휴, 결국 그렇게 됐구만. 5년 끓은 거 아니에요. 5년. 결국 그렇게 됐구만. 그들이 날 보고 이렇게 보더니, 이쁘게 젊은이, 내가 젊었어요? 내가 젊었습니까? 네. 이쁘게 젊은이,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미안하지만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집에서 살게 좀 해줘.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눈치를 못 챘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럼 제가, 나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좀 살게 좀 해줘 그러면은 내가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영희 씨 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하고 약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계속해서 약속 어기는 걸 보고도 또 약속해? 바보 아니야? 네, 형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대화 상대가 안 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보면 아들이 이렇게 있고,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안 된다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서로 뭔가 약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다 전화를 좀 하라고 해주죠. 저는 대표 나오라 이런 얘기 대표 나온다 그러면 노인네 이사 가게끔 하라.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얻어줄 테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마음 먹고 대표 나와라. 아들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된다 소리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약정을 해야 되니까 아드님한테다 나한테 전 전화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된다는 소리를 찾고 내가 나한테 전화를 하게끔 해주자 했더니 전화번호 좀 적어달래. 그랬더니 잠깐만 그랬더니 방으로 그러더니 종이를 찾으니까 종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달력을 한 이만큼 찢어갖고 오더니 달력 쪼가리다가 연필 하나 주면서 어떻게 한다? 내 전화번호 적어달래. 적어줬죠. 아니나 달라? 그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는데 그놈이 이거를 그 아버지 재산 다 해먹은 놈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딱 해먹게 생겼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서 그러세요? 아니 낙찰 받으니까 갔지 내가 왜 가? 그럼 경매를 안 나오게끔 하면 안 갈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가서 그러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복잡한 걸 왜 낙찰 받아요? 아니, 지가 복잡하지, 내가 복잡해? 참, 그런 내가 그렇게 말좀 하시고, 만나서 서로 합리적으로 얘기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자는 얘기는 내가 이사비용을 대주겠다. 처음부터 1,000만 원 주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지 말고, 만나서 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나는 이사비용 1,000만 원만 준다면 해결이 다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합리적으로 얘기합시다 했더니 합리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나도 만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아버지 집에 당신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럼 내일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그러면 그 안성시 시청 민원실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몇 시에 도착할지 모르니까 내가 내일 출발하면서 전화할 테니까 그 시청 민원실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럽시다. 전화 끊었어요. 그 다음날 제가 가면서 전화했더니 받아 안 받아. 계속해서 안 받아. 그러니까 대화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잔금 내고 소송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금 내기 전에 협상을 한번 해보고 협상이 잘 되면은 내가 잔금을 낼 건가 안 내고도 협상이 끝날 수 있는가를 보는 거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잔금을 내고 그 잔금을 내고 난 다음에 소송에 들어가는 겁니다. 잔금 내고 어떻게 한다? 소송을 집어넣죠.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내놔라. 그랬더니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한다? 첫날 이제 갔더니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했더니 그 둘이 부자지간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다음부터 제가 그 소송 대리인 한번 됐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해서 갖고 어쩐다? 빼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몇 월 며칠 날 조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지고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다투면은 무조건 조정을 해요. 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실에 이제 갔는데 조정실에 가서 기다리고 이제 한 30분 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조정실 문 앞에다가 누가 하더니 문을 딱지 하나 딱 붙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사건 몇 호는 몇 시에 그 조정 시간이 조정 그 허실이 변경됐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오라는 거야. 글로 갔죠. 그래서 또 한 20분 앉았었더니 어떤 사람이 목을 뚝 내더니 원고 누구 나왔습니까? 예. 피고 누구 왔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러면 그 피고 건물 주인만 먼저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조정한 중에서 제일 아사리판 조정이 이거야. 뭐 이렇게 내려보더니 뭐 원고도 없어. 그냥 어떤다? 그냥 저기 건물 주인 들어오십시오. 그러더라고. 건물 주인 들어가더니 한 30분을 안 나와. 뭐 저거 말씀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없는데 뭐라 그러면은 먼저 거기가 조정실에서 조정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조정 시간은 됐는데 할 수가 없었고 거기가 조정을 하는 조정위원 대기실인데 조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대기하는 방인데 조정할 곳이 없으니까 그 방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소파하고 의자만 있는 것이지 뭐 다른 것처럼 뭐 재판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그냥 건물주인 들어오세요. 건물주인하고 30분 얘기하고 우리 바깥에서 한 30분을 앉았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해. 한 30분 지나더니 그런다? 땅주인 들어오십시오. 땅주인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설명도 없이. 뭐 건물 주인이 뭐 거기서 뭐 계속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뭐 옛날에는 뭐 쌀 2간만이 주고 빌렸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기서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땅을 사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뭐 1억 2천 얼마에 낙찰 받았다며요. 우리가 얼마 받았죠? 1억 3천. 1억 3천 얼마에 낙찰 받았다며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갖고 한 1억 7천만 원 정도의 그냥 땅을 팔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얘네들이 다 얘기해놓고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냐 묻지도 않고 다 얘기 들었는데 한 땅을 한 1억 7천만 원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아까처럼 뭐 그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 1억 7천만 원에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팔고 나오시죠. 근데 여기 갔더니 조정위원이 또 2명이야. 근데 한 여자가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먼저 들어가자마자 속을 팍 죽이더라고. 아니, 험한 땅 주서 왜 그런 땅 낙찰받아요? 또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렇잖아. 아니, 그런 땅을 낙찰받더니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당신 누구예요? 당신 내가 내버릴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죠. 뭐 나는 여기서 뭐 조정을 하는 걸 내가 방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왔는데, 나가요? 나가면 나갈게요. 그랬더니 남자 쪽에, 그러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한 얘기가 1억 7천 주고 팔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낙찰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그거 감정 가격이 2억 4,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거 5년 전 가격이고요. 지금 훨씬 더 올랐습니다. 그 감정가 2억 4,500짜리를 1억 7천에 팔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감정가 가격이 그 2억 4,500이라고요?
내가 실수했네. 나는 1억 3천 얼마 주고 낙찰받았다고 그러길래 한 1억 7천이면 될 줄 알고 그런 정도 하라 그랬더니, 그럼 어렵겠네. 얼마나 받으겠어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 2억 천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2억 천원 무리고요. 아니, 건물주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지가 가격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뭔 조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2억 천원 하고, 한 1억 9천, 1억 9천, 1억 9천 정도, 어떻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1억 9천에 내가 조정을 하도록 해서, 내가 그렇게 감정이 되는지 모르고 1억 7천 얘기했는데, 감정가 그 정도 되면 1억 7천이 맞습니다. 1억 9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억 9천에 살게 할 테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나보고 1억 9천 정도라면 2억 천을 얘기했는데 1억 9천 정도라 그러면 지금 1억 3천 주고 받았으니까 1억 9천 정도면 얼마가 남는 거지? 한 5천만 원 남는 건가요? 예전에 5천만 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쯤 되는 거니까 그럴 정도라 그러면 그래 내가 기간을 오래 끌지 않고 한 달 이전으로 계약해서 다 준다 그러면 그런 정도로 좀 끝내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한 조건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됐네. 자, 건물주인 들어오라고 했죠. 건물주인 들어온 거야. 내가 이렇게 봤더니 아까처럼 내가 몰랐는데 감정가가 2억 4천 얼마고 얼마다 하다 보니까 내가 판단하기에는 1억 9천이 맞다. 그래서 1억 9천하고 협상을 했으니까 1억 9천에 어떤다? 사도록 하십시오 하고 건물주인한테 또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땅주인하고 건물주인이 가격을 얘기해야 되는데 조정위원이 가격을 다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어떡한다? 건물주인 보고 사라고 그러니까 건물주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또 자랑이라고. 이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해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가겠다고 해서 내 동생이 돈을 내기로 한 겁니다. 내 동생이 1억 7천만 원까지 낸다 그러는데 1억 9천을 가지고 정하면 내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할 건데요? 글쎄요,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서 어떻게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하는 사람,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또 성질을 폭내더라고. 그러니까 그는 또 나가는 거야. 나가더니 그런다? 한 5분 있다더니 전화가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아? 그럼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라고요? 글쎄요, 저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강제 조정하겠습니다. 1억 9천에 강제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정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는 왜? 조정은 이제 조정 공고입니다. 이거는 하해 조정 공고. 아까는 조정 공고예요. 그리고 조정 공고는 2주 이내에 공고를 했을 때 이의를 달지 않으면 확정. 근데 이의를 달게끔 되면 시작입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한 열흘 있다 보니까 상대편에서 이의 신청을 냈어. 이의 신청을 내다 보니까 조정이 어떤다? 없어져갖고 다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조정을 나갔는데 똑같은 소리를 또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 한 시간 앉았다 조정실에 앉았다가 돌아온 거야. 돌아오다 보니까 서로 전화번호 알아갖고 바깥에서 한번 만납시다. 우리끼리 해갖고 바깥에서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동생이라는 애가 나왔더라고. 나오더니 이러더니 나는 얼마를 다니니까 1억 9천을 해서 얼마를 줘야지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 동생이라는 애가 뭐라면 주고 싶은데 전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앉아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그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정이 불성립되면은 판결로 가는 거죠. 그럼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유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그 수강생이 마음이 약하니까 글쎄 먼저 나가는 걸 보고 그걸 같이 뒤따라 나가야 되는데 나갈까 했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조금만 더 얘기해보다 그러니까 거기 동생은 나가고 형하고 다시 얘기했는데 형은 또 그러니까 나는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뭘 붙잡고 얘기를 해. 그래갖고 왔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번 조정에 다시 간 겁니다. 다시 가가지고 결국에서는 1억 7,500만 원에 500만 원 더 받고 조정해서 어떻게 한다? 끝낸 겁니다. 조정, 이게 그렇게 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 노인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잘 살고 얼마 전까지 경매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재산가였지 않습니까? 아까 그것이 50억에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경매로 50억에 낙찰됐다 그러면 거의 한 7, 80억 이상은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돈이.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한 1,000만 원만 주면 어떤데? 집부터 좀 나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덤볐던 것 자체 내가 어떤 잘못됐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5년 동안을 끌었다는 것 자체가 이 집만은 지키려고 같이 다 했다가 결국은 못한다? 막지 못하고 경매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거는 생각을 못하고 보게끔 되면은 한 1,000만 원만 주면은 내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잘못이 없었고 하여튼 조정인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면 그럼 조정을 한 달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우리 지금의 낙찰을 받았던 조정했던 것이 이제 진천 거. 진천 거 낙찰을 갔다 그러잖아요. 조정, 그것도 우리는 땅만 낙찰 받았고 건물 주인이 있다 보니까 바로 조정에는 넘겨갔어요. 조정에 갔는데 당사자가 온 게 아니라 변호사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뭐, 땅 주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얘기했죠. 난 땅 주인으로서 건물을 판다면 건물을 살 거고 땅을 사겠다 그러면 내가 팔겠다. 거기 얘기했더니 조정위원이 변호사한테 물어봤어. 그럼 여기는 땅을 사든지 팔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땅을 사든지 팔든지 할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조정위원 변호사가 조정을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다시 자기가 결정할 수 없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화가 엄청 났었어요. 뭐 변호사님은 저런 놈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오기 전부터 이거는 내가 조정을 대신 나가는데 우리가 땅을 사든지 아니면 건물을 팔든지 해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가격이 맞았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 조정으로 나온 변호사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러 가겠다고 나가더라고.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내가. 뭐 저런 놈이 저 오더니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건물을 그러면 얼마를 사겠다고 얼마를 주고 파시겠습니까 해서 내가 500만 원을 주고 팔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는 뭐 얼마를 2천만 원인가 얼마를 한대. 안 맞는다. 난 그건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땅을 얼마에 팔겠냐고 그래서 땅을 사면 얼마에 사겠냐 그래서 나보고 팔기는 얼마에 팔겠냐 해서 나 1억 2천 팔겠다 그랬더니 땅을 얼마 주고 사겠냐 했더니 6천만 원을 사겠다. 그러니까 6천만 원에 1억 2천만 원, 500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조정이네. 조정불성립. 조정불성. 이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야. 조정불성립이니까 더 이상 조정을 안 하는 거야. 그냥 어떤다? 판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로 넘어가니까 걔는 처음부터 변호사는 이거를 조정을 안 하고 판결로 넘기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딱 판결로 넘어가니까 나한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차지권이 있다. 차지권으로 쉽게 얘기하면 법정시효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차지권이 있으니까 뭐야? 지를 내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걸 먼저 차지권을 주장해갖고 지료만 내고 있겠다. 이런 작전을 썼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 나는 차지권 없다. 차지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말로 하지 말고 서류로 어떤다? 제출하고 다음 재판에 오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뭐야? 차지권 없다는 거를 제가 제출했었죠. 제출하니까 딱 보더니 나한테다가 이제 얘기를 하더구만. 거기서 뭐라면 차지권은 뭐냐면 건물 등기부등본을 하면서 등기도 내면서
그 등기 내는 날, 건물 등기 내는 날 땅을 빌린 걸로 계약서를 썼고, 빌리는 가격이 뭐냐면 그 근처에 산소를 돌봐주고 근처에 있는 밭을 뭔다 농사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임대를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다 가짜로 써가지고 도장 찍어서 인감증명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땅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차지권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건 제가 얘기했죠.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임대를 해주지 어떻게 건물을 준공 내고 등기할 때 임대를 해주냐. 도대체 나는 땅을 사용승낙을 해주는데 건축 허가 받을 때 사용승낙서를 해주지 등기 낼 때 사용승낙서를 해준 건 내가 처음 봅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니까 나보고 얘기하지 말래. 그런 얘기는 하지 말래. 하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치료감정 신청하겠습니다. 나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치료 주십시오. 치료감정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치료감정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판사님이 당신 것처럼 이길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서 얘기했을 때는 결론은 반대로 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소송도 28일이거든요. 이번 달 28일에 이제 다시 나가게 되는데 법정시한권 인정한다? 지료만 줘라. 이 판결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상대편은 변호사고 나는 개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조정도 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때는 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럼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조정에 합의를 할 것인지 그까지 조정을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틸 것인지는 본인이 잘 판단하면서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은 웬만한 거는 다 어떤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났을 때는 거의 다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 마지막 사례는 취득시효를 주장한 거. 땅이 이렇게 넘어온 거, 이런 거에 대한 사례가 또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고 얘기가 됐는지를 가지고 한번 마지막 또 다른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